많은 분들이 처음에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A라는 문장을 외운다. 그리고 이걸 외워놨던 거를 갖다가 외국인을 만나서 외국인이 어떤 말을 했었을 때 이 문장을 그대로 대답을 한다.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이건 완전히 잘못된 거예요. 완전히. 오늘 어떤 얘기 할 거냐면은 영어 회화 공부법을 많이 찾아보시잖아요. 지금 당장 내가 영어를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아니면 영어 회화 공부를 하고 싶은데 뭐부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영어 회화 공부법으로 유튜브에서도 검색을 하시고 그리고 네이버에서도 검색을 하시고 여기저기 검색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흐름대로 가다가 영상을 하나를 클릭해요. 아니면은 나랑 비슷한 상황에 있는 사람이었는데 그걸 해결한 사람을 봤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떻게 공부를 했는지 읽어보거나 아니면 영상을 보고 그대로 따라 해보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알게 돼요. 아, 왜 안 되지? 왜 나는 안 되지? 결국에는 내가 머리가 나빠서 그런가? 이러면서 좀 자기 효능감이 많이 떨어지게 된단 말이에요. 저도 겪었던 문제예요. 왜 이런 현상이 발생을 할까요? 제가 영상을 처음 찍을 때부터 말씀드렸던 게 있어요. 어떤 거냐면은 우리가 외국어 회화 공부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뇌과학적으로 반드시 절차대로 진행을 해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크게 봤을 때 항상 말씀드렸듯이 먼저 듣기가 가능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해가 돼야 돼요. 그리고 말하기가 돼야 돼요. 제가 이렇게 크게 뭉뚱그려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아래에 세부적으로 뚫어야 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냐면은 우리가 보통 영어 회화를 공부한다 아니면 제2외국어를 공부한다, 회화를 공부한다라고 했었을 때 많은 분들이 처음에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A라는 문장을 외운다. 그리고 이걸 외워놨던 거를 갖다가 외국인을 만나서 외국인이 어떤 말을 했었을 때 이 문장을 그대로 대답을 한다.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이건 완전히 잘못된 거예요. 완전히. 왜 그런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어떤 문장을 그냥 단순하게 외우거나 이런 거는 지식적인 거예요. 지식적인 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중고등학교 때 말하는 암기 과목들 있잖아요. 미술이라든지, 그러니까 그 실기평가 빼고요. 미술 이론이라든지, 아니면 기술 과정이라든지, 이런 그냥 암기 과목들 있잖아요. 그런 과목들은 그게 통해요. 그런데 회화라는 거는 듣고 말하고 이걸 갖다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그 흔히 말하는 자전거 타기라든지 이런 거에 좀 더 가까워요. 자, 다시 이야기로 넘어와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회화 문장들이 쭉 있는 걸 갖다가 그냥 암기를 해요. 그러고 나서 말하게 되면 한계점에 도달하는 게 뭐냐면은 나는 집에 간다라는 문장이 있고 나는 친구와 밥을 먹고 싶다가 있어요. 그러면은 나는 집에 가고 싶다라는 문장도 만들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 문장만 외워서 말을 한다라고 가정을 했었을 때 이게 통한다고 했을 때 이게 통하지도 않아요. 근데 통한다고 했었을 때 실제로 이렇게 문장들을 갖다가 엮어서 조합을 시켜서 말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저는 생명공학을 전공했잖아요. 이게 어떤 의미를 갖냐면은 우리 몸속에 DNA가 있잖아요. 이 DNA가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정보가 제한이 되어 있어요. 그럼 이 제한이 되어 있는 걸 갖다가 모든 것들을 갖다 다 이제 발현시킬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은 서로 조합을 하기 시작을 해요. 막 엮이고 설키고 하면서 조합을 하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더 많은 단백질 정보들을 갖다 발현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문장들도 여러 가지로 만들어서 발현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가 흔히 외국어나 영어 회화, 뭐 제2외국어 회화 생각을 했었을 때 문장을 그대로 외우고 그대로 말한다.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인 거죠.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맨 처음에 듣기가 돼야 되고 이해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말하기로 가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왜 저 사람이 해서 해소가 됐던 공부법이 나에게는 통하지 않는가? 이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자세하게 보도록 할게요. 제가 단순하게 듣고 이해하고 말하기로 말씀드렸잖아요. 이 안에 더 많은 것들이 있고요.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뚫은 구간은 여기예요. 여기까지는 그 사람이 잘 해왔어요. 근데 여기서 막혔는데 그 사람이 이 막힌 구간에 갔다가 그 공부법을 적용을 해서 뚫어낸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뚫어야 되는 구간은 지금 여기예요. 여기예요. 그러면 저 공부법을 가지고 왔었을 때 여기에 해당이 되지 않는 거예요. 마치 나는 지금 상체 운동을 해야 되는데 하체 운동만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느낌 받아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분명히 외국어 공부하다 보면은 저 사람은 이렇게 해서 됐다는데 왜 나 안 되지? 그리고 와서 그 사람 공부법을 가져왔는데 뭔가 좀 안 되는 것 같은데? 나한테는 전혀 안 맞는 것 같은데? 이런 거거든요. 사람들마다 뚫어야 되는 구간이 전부 다 다르고 그리고 그 구간을
뚫어야 되는 방법론도 전부 다 달라요. 그러면은 이런 질문이 드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다 뚫어야 되는 것들이 다 똑같이 있는데 뚫어야 되는 구간은 다 똑같으나 왜 저 사람은 여기가 막히고 나는 여기가 막히고 또 다른 사람은 여기가 막히지? 이런 질문을 가지셔야 돼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사람들마다 성향이 다 다르기 때문이거든요. 이게 실제로 외국어의 천재들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그 책에 보면 이 개념이 나와요. 그 책에서는 우리나라에서 MBTI가 알려지기도 전에 그 책에서 먼저 MBTI로 이 개념을 설명을 하는데요. 거기서 뭐라고 하냐면 MBTI에서 직관적인 사람들, 그러니까 N이죠, N. 그리고 로직적인 사람들, T인 사람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이제 외국어 고수들을 이제 다 조사를 했었을 때 이런 NT가 들어가는 사람들이 많더라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제가 저희 회원님들을 보면서 항상 느끼는 게 어떤 거냐면은 어떤 회원님들 같은 경우는 눈으로 뭔가 읽는 걸 좋아하세요. 그러니까 책이라든지 이런 걸 좋아하시는 거죠. 어떤 분들은 뭐 듣는 걸 좋아하세요. 어떤 분들은 그냥 바로바로 막 말하려고 막 하세요. 근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달라지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떤 분들 같은 경우는 영어로 소통이 안 돼도 일단은 단어부터 막 뱉어보세요.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초급에서 중급에 굉장히 빨리 올라가요. 근데 중급에서 고급을 잘 못 올라가세요. 왜냐면은 중급에서 고급 올라갈 때는 그동안 이제 그냥 막 던지는 거를 갖다가 이제 줄이고 정확하게 말하는 거를 갖다가 연습을 좀 많이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걸 고치지 않으면 그 위로 올라가기 힘든 거죠. 반대로 성향마다 또 어떤 분들이 있냐면은 완벽주의 성향이 좀 강하신 거예요. 완벽주의 성향이 좀 강하시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한 문장을 정확하게 말하기 전에는 말을 안 하려고 하세요. 이분들 같은 경우는 중급에서 고급을 굉장히 빨리 올라가시는데 초급에서 중급 가는 걸 좀 어려워하세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나가는 게 다 달라야 돼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이제 공부법 컨설팅을 받으러 오시면은 이분이 너무 완벽주의 성향이시면은 계속 뱉으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전자와 같은 상황이라면은 이제 좀 워워하면서 문장 정확히 말하는 것에 집중을 하시도록 유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알 수 있듯이 내가 어떤 성향인가를 잘 좀 파악을 하시면은 공부법을 찾는데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보통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공부법을 찾는데 내가 하기 싫은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단어 암기라든가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내가 하기 싫은 게 있어요. 보통 그게 지금 당장 여러분들께 필요한 거예요. 왜냐면은 다른 부분들을 계속 발달해 나갔는데 그 부분만 발달이 안 되는 거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여기서부터 여기 끝까지 다 왔었을 때 마지막에 되는 게 회화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거냐면은 많은 분들이 공부법을 하나로 모든 걸 다 해결하려고 하세요. 고놈의 쉐도잉. 제가 나중에 이거 쉐도잉 게시편을 따로 찍을 건데요. 고놈의 쉐도잉. 쉐도잉 정말 좋죠. 정말 좋은 공부법 중 하나예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세요. 내가 요리를 해요. 요리를 하는데 정말 좋은 칼이 있어요. 독일제 칼이야. 쌍둥이 칼. 그런데 그 칼은 정말 잘 되고 요리할 때 도움이 되죠. 정말 도움이 돼요. 근데 그 칼 하나로 여러분 요리를 완성해낼 수 있어요? 안 되잖아요. 오븐도 있어야 되고 가스레인지도 있어야 되고 도마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어야 되잖아요. 요리를 만드는 거랑 똑같아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쉐도잉 하면 모든 게 다 해결된다더라 하면서 그냥 쉐도잉만 하세요. 그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듣기, 이해, 말하기 이거 전부 다 뚫려야 되는데 그리고 상호작용까지 전부 다 돼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공부법 같은 거 보실 때 하나로 그 공부법 하나로 A부터 Z까지 모든 것을 다 해결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시다가 내가 막혀 있는 구간이 첫 번째, 내가 싫어하는 구간일 확률이 높다는 거. 그리고 이 방법으로 계속 해봤는데 그게 안 뚫려요. 그러면은 빨리 다른 방법을 찾아보셔야 된다는 거. 이 두 가지만 가지고 가셔도 여러분들이 영어 회화나 아니면 제외국어 회화를 하시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제가 외국어 회화 공부법 컨설팅도 같이 진행하고 있으니까 한번 해보시고 어려운 게 있으시면은 아래에 제가 댓글에다 컨설팅 링크 남겨놓도록 할게요. 컨설팅 신청해 주시면은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열공하세요.